여단장님, 위험합니다! 훈련장 한복판에서 얼차려 봤던 강민준 이등병이 소리쳤습니다. 정기 시찰 중이던 한지영 여단장을 향해 사격장 방향에서 통제 불능 상태의 군용 트럭이 미끄러지며 돌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어요. 쿵! 민주는 여단장을 밀어내며 함께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트럭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가 담벼락에 부딪혀 멈췄죠. 괜찮으십니까? 여단장을 보호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던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영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 순간 지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구한 훈련병의 얼굴이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마에는 아들의 흉터와 같은 위치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3년을 찾아 헤맨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일까요? 사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행운이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모처에 위치한 육군 제3훈련소.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기상, 전원 기상. 조교의 고함에 훈련병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민준도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23살 입대한 지 이제 겨우 2주일째였죠. 강민준, 빨리 움직여. 또 꼴찌할 거야? 조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군복을 입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늘 다른 훈련병들보다 느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탓이었죠. 양어머니 박순자는 늘 걱정했어요. 민준아, 넌 태어날 때부터 약했어. 엄마가 더 잘 챙겨줬어야 하는데. 민주는 양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자신을 버린 친부모 대신 키워준 은혜가 컸으니까요. 충성, 준비 완료했습니다. 민준이 조교에게 보고했습니다. 조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죠. 아침 점호가 끝나고 오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각계 전투 훈련이었어요. 엎드려 뛰어, 전진. 조교의 명령에 훈련병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필사적으로 팔꿈치로 땅을 밀며 전진했어요. 하지만 체력이 달렸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이미 목표 지점에 도착했는데 민준은 아직 절반도 못 왔죠. 강민준, 왜 이렇게 느려? 저기 기다려주는 줄 아나? 훈련소장 박중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속도를 높였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쉬는 시간 10분. 조교의 말에 훈련병들이 삼삼오오 모여 물을 마셨습니다. 민준도 물통을 들어 물을 마셨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단장님 오십니다. 전원 집합. 보초병의 외침에 훈련장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훈련병들이 재빨리 정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훈련장 입구로 들어왔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군복을 단정히 입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육군 소장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죠. 한지영 여단장이었습니다. 충성, 제3훈련소 박훈련 소장입니다. 박중령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지영은 무표정하게 경례를 받았어요. 훈련 상황 보겠습니다. 지영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훈련 소장이 앞장섰습니다. 한지영, 48살. 육군 최초의 여성 소장이었죠.
차가운 카리스마와 완벽한 업무 처리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의 차가운 표정 뒤에 23년간의 고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지영은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훈련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오랜 습관이었죠. 혹시 우리 준이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지영은 항상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훈련소를 시찰할 때마다 아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망했죠. 오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단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사격장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훈련소장이 사격장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사격장 앞 공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위험해요. 트럭이. 누군가의 급박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돌렸죠. 사격장 위쪽 경사로에서 군용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제동이 걸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트럭은 빠른 속도로 지영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순간 지영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여단장님, 위험합니다. 누군가 지영의 몸을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지영을 감싸 안으며 함께 바닥으로 굴렀어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트럭이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담벼락에 부딪혀 겨우 멈췄죠. 하! 지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보호하는 자세로 덮고 있는 누군가가 느껴졌어요. 괜찮으십니까?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구한 훈련병의 얼굴. 그 얼굴은 죽은 남편 이태수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아들 준이가 만약 자랐다면 바로 이런 얼굴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훈련병의 이마 오른쪽에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세로로 난 흉터. 준이가 3살 때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쳤던 바로 그 흉터와 똑같은 위치였죠. 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보좌관이 달려왔습니다. 훈련소장과 조교들도 황급히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훈련병만 보였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영에게 손을 내밀었죠. 일어나시죠.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이 느낌, 준이를 안았을 때의 느낌과 똑같아. 지영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민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훈련병, 이름이 뭔가?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충성, 이등병 강민준입니다. 강민준. 낯선 이름이었죠.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년월일은 2002년 3월 20일입니다. 지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들 준이는 2002년 3월 14일생이었어요. 단 일주일 차이였습니다. 손 좀 보여줄래?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해야 해. 민준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왼손 새끼손가락 관절 부분. 거기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준이와 똑같은 위치였어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단장님, 어디 다치셨습니까? 보좌관이 놀라 물었지만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이야, 정말 내가 맞니? 이 훈련병을 여단장실로 데려오게. 지금 당장. 지영의 명령에 훈련소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이 훈련병이? 질문하지 마.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훈련소장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보좌관, 차 준비해. 그리고 아무에게도 오늘 일을 말하지 마. 이건 명령이야.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보좌관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지영은 다시 한번 민준을 바라봤어요.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죠. 민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민준 2등병, 따라오게. 훈련소장이 민준을 이끌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다리로 차를 향해 걸었죠. 차에 오르는 순간 민준은 뒷좌석에 앉은 여단장을 힐끔 봤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대체 왜 저러시는 거지? 민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목숨을 구했을 뿐인데 왜 여단장이 저렇게 동요하는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어요. 지영은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영은 2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02년 5월 15일,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지영은 남편 이태수 대령과 함께 국방부 중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죠. 3살배기 아들 준이는 평소처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하원 시간은 오후 4시였어요. 여보, 준이가 오늘 자꾸 보채던데요. 같이 가자고. 아침에 지영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이는 엄마 아빠와 떨어지기 싫어 울먹였었거든요. 회의 끝나면 바로 데리러 갈 거야. 우리 아들한테 선물도 사주고.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죠. 지영도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 셋이 외식을 하기로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끝났죠. 지영과 태수는 서둘러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 30분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준이는 벌써 가지 않으셨어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데리러 온 거예요. 아니, 오후 4시에 할머니라는 분이 오셔서 데려가셨는데요. 준이도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라갔어요. 할머니요? 우리 어머니들은 모두 지방에 계시는데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태수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도 안 하고 아이를 넘겨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준이가 할머니라고 부르길래 친할머니신 줄. 원장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지영과 태수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고 방송에도 나왔죠. 사립 탐정을 고용했고 전국의 고아원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수 대령이 아들을 찾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죠. 여보, 눈 떠요. 제발. 지영이 절규했지만 태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잃었어요.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은 지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붙잡았죠. 죽을 수 없어. 준이를 찾을 때까지는. 지영은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인의 길을 택했어요. 계급을 올리며 영향력을 키웠죠. 소장까지 진급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더 많은 곳을 다니며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여단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추자 지영이 먼저 내렸어요. 민준도 뒤따라 내렸죠. 들어오게. 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집무실이 펼쳐졌어요. 민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앉아. 지영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지영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를 봐줄래? 지영이 사진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이마에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위치였죠.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이준이. 23년 전에 사라졌지.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민준 이등병. 자네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어머니 한 분만 계십니다. 아버지는? 모릅니다. 제가 아주 어린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박순자입니다. 박순자. 지영은 그 이름을 기억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름이었어요. 자네를 낳아주신 분인가?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양어머니십니다. 지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양어머니라고? 그럼 친어머니는? 모릅니다. 양어머니께서 제 친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저를 키울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양어머니 보고 데려가라고 했다고. 언제부터 양어머니와 살았지? 제 기억으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요. 3살쯤? 3살. 준이가 사라진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 이마의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어머니 말씀으로는 어릴 때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놀이터? 지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이도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쳤었거든요. 왼손 새끼손가락의 점도 태어날 때부터 있었나?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준이야.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단장님?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아니야. 넌 이준이야. 내 아들이라고.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이마의 흉터, 왼손의 점, 생년월일, 얼굴까지. 모든 것이 일치해. 넌 내 아들이야. 말도 안 됩니다. 제 어머니는 박순자예요.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널 훔쳐간 거라고. 훔쳐갔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사랑? 남의 자식을 빼앗아 놓고 사랑이라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간의 고통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내가 얼마나 널 찾아 헤맸는데, 얼마나 울었는데.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나는 죽은 것처럼 살았어.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훔쳐갔다고요? DNA 검사를 하겠어.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기다려줘. 준이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흘 후 민주는 면회 허가를 받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양어머니 박순자가 입원해 계신 곳이었어요.
가는 내내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여단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넌 내 아들이야. 훔쳐간 거라고.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민준은 3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양어머니가 보였어요.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에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준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죠. 민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친부모님에 대해서요. 그 말에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친부모님이 정말 저를 버린 건가요? 정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순자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너무 가난해서. 거짓말 마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병실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죠. 어느 여단장님이 저를 찾고 계셨대요. 23년 동안이나요. 순자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한지영 여단장님이요. 그분이 제 친엄마라고 하시던데요. 순자는 비틀거리며 침대 난간을 붙잡았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그럴 리 없어. 어머니,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유괴당한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훔쳐온 거예요? 아니라고.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준이 순자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제 친엄마가 누구예요? 왜 제 이름이 강민준이에요? 제 진짜 이름은 뭐예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순자가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준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사랑이요? 거짓말로 키워놓고 사랑이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을 다 빼앗아 놓고 사랑이라고 하세요? 빼앗은 게 아니야. 순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남의 자식을 훔쳐가는 게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친엄마는 23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맸대요. 남편까지 잃으셨대요. 그건 몰랐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몰랐어요? 어떻게 몰라요? 뉴스에도 나왔을 텐데요. 엄마는 그냥 내가 너무 예뻐서. 순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요? 그래서 남의 자식을 훔쳐온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할머니 행세를 하며 절 데려온 거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오후였어.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다가 너를 봤어. 넌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지. 혼자요? 선생님은요?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았어. 그 틈에 엄마가 다가갔지. 순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라고 하니까 넌 웃으면서 손을 잡았어. 그렇게 너를 데려왔어. 미쳤군요.
정말 미쳤어요. 민준이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남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잘못했다고요? 미안하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다 해결돼요? 제 친엄마의 23년이 돌아와요? 민준아, 전 강민준이 아니에요. 이준이에요. 제 진짜 이름은 이준이라고요. 민준이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제 인생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도 괴로웠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악몽이요? 그럼 전 뭐예요? 전 매일 친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원하지 않는 아이였다고 믿으며 살았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바닥에 엎드리며 울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민주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민준아, 가지마. 순자가 손을 뻗었지만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절 민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준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이준이에요. 한지영 여단장의 아들이에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병실에는 순자의 울음소리만 남았어요. 민준아, 엄마의 아들아. 하지만 민준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진짜 엄마. 민준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날 저녁 지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단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좌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지영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강민준 이등병은 여단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전화기가 지영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말이야? 네, 확실합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준이야, 우리 아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23년간 아들이 겪었을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해. 우리 아들을.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민주는 특별 외박 허가를 받아 지영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관사가 아닌 개인 저택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린 민주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큰 저택이었죠. 이게 내 집이라고?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았던 자신이 이런 집의 아들이라니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대문이 열렸어요. 지영이 직접 나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준이야.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호칭이 여전히 낯설었어요. 저는 아직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민준의 대답에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그래. 천천히 적응하자. 집 안으로 들어선 민주는 압도당했습니다. 넓은 거실,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 가구들. 모든 것이 이질적이었어요. 앉아. 지영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긴장한 탓에 몸이 굳어 있었죠. 지영은 민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배고프지? 저녁 준비했어. 지영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준이야. 아니, 민준아. 편하게 있어도 돼. 편하게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편하게 있어요? 여긴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닌데요. 지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아직 여단장님을 엄마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미안해. 성급했구나. 성급한 게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23년 동안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거짓말쟁이였지만요. 그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야. 지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엄마는 나야. 널 낳은 사람은 나라고. 그걸 알아요. DNA 검사로 확인했잖아요. 민준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낳기만 하면 엄마예요? 키워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키워줬다고? 훔쳐간 주제에? 지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가 널 훔쳐가지 않았다면 내가 널 키웠어. 내가 내 첫걸음을 봤어야 했고, 내가 내 학교에 갔어야 했어. 하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민준도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현실은 제가 그 사람 손에서 자랐다고요.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그 사람의 사랑도 받았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지영이 비웃었습니다. 남의 자식을 훔쳐놓고 거짓말로 키운 게 사랑이라고? 적어도 저를 버리진 않았어요. 민준의 말에 지영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전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 가난해서 버려진 아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지영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민준아, 엄마는, 여단장님은 저를 찾았다고 하셨죠? 민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23년 동안 찾았다고요? 그래.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 그런데 왜 못 찾으셨어요?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23년이나 걸렸어요? 여단장님은 힘 있는 분이잖아요. 그건 지영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박순자가 내 이름을 바꿨어. 생년월일도 바꿨고 전국을 떠돌아다녔대. 이름을 바꿨다고요? 민준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뭔데요? 이준이? 낯설기만 한데요. 그게 내 이름이야.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야. 이태수 대령. 아버지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게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래. 훌륭한 군인이셨어. 너를 무척 사랑하셨지.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널 찾다가 돌아가셨어. 과로로 심장이. 쟤 때문에 돌아가신 거네요. 민준이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죽인 거잖아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영이 민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박순자 때문이야. 그 여자가 널 훔쳐가지 않았다면. 그만해요. 민준이 지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민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잠깐 밖에 나가 있어도 될까요? 민준아, 제발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민준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택 정원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는 누구지? 강민준? 이준이? 민준은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23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거든요. 한편 집안에서 지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없지. 지영이 흐느꼈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친아들인데 날 엄마라고 부르지 못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등병도 힘든 시기를. 시간? 난 이미 23년을 기다렸어.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려. 내 아들을 당장 되찾고 싶어. 하지만 여단장님. 박순자.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여자를 잡아들여. 유괴죄로. 알겠습니다.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병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박순자 씨 미성년자 유괴 및 약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순자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죠. 민준이, 우리 아들, 엄마를 용서해줘. 순자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곳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신문을 통해 양어머니의 체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을 움켜쥔 채 지영을 찾아갔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어머니를 잡아간 거예요? 어머니라고? 지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러? 잘못하신 건 맞지만 감옥까지 가야 해요? 당연하지.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유괴범은 처벌받아야 해. 23년 동안 내 인생을 망쳐놓고 여단장님의 인생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민준도 소리쳤습니다. 저도 망가졌어요. 그 사람도 망가졌어요. 우리 모두 다 망가졌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친자지간이지만 마음은 너무 멀었어요. 난 내 아들을 되찾고 싶을 뿐이야. 지영이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우리 사이는 너무 멀어. 한 달 후 박순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언론도 대거 몰려왔죠. 육군 소장의 실종 아들 찾아 23년 만에 감동 상봉. 유괴범 양육모 법정에 서다. 신문 헤드라인들이 자극적이었습니다. 민주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채였죠. 반대편 방청석에는 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피고인을 입정시키시오. 판사의 명령에 문이 열렸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순자가 들어왔어요.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양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살이 빠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민준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 정숙,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으시오. 판사가 호통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피고인 박순자, 2002년 5월 15일 당시 3세였던 이준희를 어린이집에서 유괴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죠.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영은 두 손을 꽉 쥐었어요. 피고인은 왜 남의 자식을 유괴했습니까?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고 아이도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를 훔쳐도 된다는 겁니까? 검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순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다가 준이를, 아니 민준이를 봤어요. 너무 예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유괴한 겁니까?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제가 다가가서 할머니라고 하니까 민준이가 손을 잡아줬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다고요? 유괴했다는 말이죠.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피해자 한지영 여단장은 23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남편까지 과로로 잃었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사랑이라고요? 이번엔 지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자식을 훔쳐놓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정숙, 방청객은 조용히 하시오. 판사가 경고했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 당신 때문에 난 23년을 지옥에서 살았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민준이를 위해 살았어요.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바쳤다고? 거짓말로 키워놓고? 지영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한테 버려진 아이라고 거짓말했잖아. 그건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민준이가 자꾸 친엄마를 찾으려 해서. 뭐라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날 찾으려 했다고? 5살 때부터였어요. 순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자꾸 친엄마 아빠를 찾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지영이 피고인석으로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보좌관이 간신히 붙잡았죠. 여단장님, 진정하십시오. 나 줘. 전현을 죽여버릴 거야.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들기며 소리쳤어요. 정숙, 다음 방청객 퇴정시키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준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죠. 다들 그만하세요. 제발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준 이등병, 방청객은 조용히.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민준이 판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시오. 민준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순자와 지영 모두 그를 바라봤죠. 이준이, 아니 강민준 이등병. 진술하시오.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강민준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박순자가 제 친엄마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준아,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이름도 생일도 부모님도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죄송해. 정말 죄송해.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 가난해서 버려진 아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민준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가 저를 사랑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는
박순자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줬어요. 제 학비를 위해 새벽부터 일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밥을 먹였어요. 제가 대학 가고 싶다고 하니까 돈을 모았어요. 민준아, 순자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뭡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진짜 엄마는 23년 동안 절 찾아 헤맸어요. 아버지까지 잃으셨어요. 그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영 여단장님은 제 친엄마예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여단장님을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준이야. 왜냐하면 제겐 23년의 기억이 있거든요. 박순자와 함께한 23년이요. 민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전 누구예요? 강민준이에요? 이준이에요? 누가 제 엄마예요? 법정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도 울고 지영도 울고 민준도 울었어요. 저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순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준아, 순자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지영 여단장님, 민준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오늘 공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일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민준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어요. 지영과 순자는 각자 민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너무 달랐죠. 공판 이후 일주일 민준은 훈련소로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민준아, 가지마. 꿈속에서 순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준이야, 엄마야. 반대편에서는 지영이 손을 뻗었어요. 두 여자 사이에서 민준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죠. 강민준, 또 악몽이야? 같은 생활관 훈련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땀에 흠뻑 젖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 깨웠지? 괜찮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정체성조차 모르는 이 혼란을요.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여단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조교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은 무겁게 면회실로 향했죠. 면회실 유리 너머로 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앉아라, 준이야. 민준이라고 해주세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래, 민준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순자의 선고 공판이 다음 주야.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이요? 유괴죄는 중범죄야. 당연한 거지.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10년을 감옥에서 보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뭐야? 설마 그 여자를 동정하는 거야? 동정이 아니에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도 제 인생에서 23년이었어요. 어떻게 그냥 잊어요? 그럼 난 뭐야? 지영도 소리쳤습니다. 난 너를 낳았어. 10달을 뱃속에 품고 죽을 고비를 넘겨 낳았다고.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민준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박순자예요. 제 첫 기억은 그 사람과 함께한 거예요. 그건 다 거짓이야. 세뇌당한 거라고. 세뇌요? 민준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 23년은 다 거짓이었나요? 제가 느낀 사랑도 거짓이었어요?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단장님,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누가 제 엄마인지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넌 내 아들이야. 이준이라고. 하지만 전 23년 동안 강민준이었어요. 민준이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와서 준이가 되라고요? 어떻게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을 줄게. 천천히. 시간이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여단장님은 박순자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처벌이야. 당연한 처벌이라고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요?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감옥에 보낸 죄책감 안고 살라고요? 그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제게는 엄마예요. 23년 동안 엄마였어요. 민준의 절규에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면회 시간 종료입니다. 직원이 알렸지만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이야. 아니, 민준아.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내 아들을 되찾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전 이미 망가졌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산산조각 났어요. 누가 진짜 엄마든 전 이미.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잔이 들려 있었어요. 여단장님, 그만 드시죠. 보좌관이 말렸지만 지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난 뭘 잘못한 거지?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을 되찾으려는 게 잘못이야?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잘못이야?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야?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날 원망해. 낳아준 엄마를. 유괴범 편을 들어. 이등병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다들 시간이 필요하대. 지영이 소주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죠. 난 이미 23년을 기다렸어. 더 이상 못 기다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좌관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보좌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구치소에서 연락 왔습니다. 박순자가 자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손목을 그었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고. 민준이한테 연락해. 당장?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1시간 후 민준은 외박증을 받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지영이 와 있었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민준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술실에 계십니다. 출혈이 심해서 자해라고 들었어요.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간호사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걸 남기셨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순자의 글씨였어요.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살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을 망쳐놓고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야 내가 진짜 엄마한테 갈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편지를 읽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이 다가왔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아,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민준이 흐느꼈습니다.
제가 차갑게 대해서, 제가 외면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지영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거야. 선택이요? 민준이 지영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여단장님이 몰아붙여서 그런 거잖아요. 감옥에 보내려고 해서 난 당연한 걸 한 거야. 당연해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당연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여단장님은 아들을 되찾으려다가 또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난 그러려던 게 아니야. 하지만 결과는 그래요. 민준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젠장, 다들 왜 이래요? 왜 저한테 선택하라고 해요?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저요. 제가 아들이에요.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환자분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요.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 가능한가요? 잠시 후에 가능합니다. 민준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영도 멀찍이 서 있었어요. 10분 후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민준이 들어가자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에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아, 왜 왔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날 버리고 가려고 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그럼 전 어떡해요?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마저 가시면 전 어떡해요? 넌 진짜 엄마가 있잖니. 하지만 전 아직도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민준의 고백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중환자실 밖에서 지영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인데.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순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순자는 휠체어를 타고 입정했습니다. 손목의 붕대가 선명했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어요. 민주는 이번에도 뒤쪽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반대편에 있었죠. 피고인 박순자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피고인은 2002년 5월 15일 당시 3세였던 이준희를 어린이집에서 유괴하여 23년간 불법으로 양육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한지영은 아들을 잃고 남편까지 잃는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 아동 이준희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23년간 정성스럽게 양육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판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뭐라고요? 지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7년이요? 고작 7년이요? 정숙하십시오. 내 인생을 망쳐놓고 7년이면 돼요? 내 남편을 죽게 만들고. 방청객은 퇴정하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법이에요? 한지영 씨, 즉시 퇴정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겠습니다. 보좌관이 지영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지영의 절규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죠. 안 돼. 안 된다고. 법정 안에서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7년. 순자는 7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어요. 순자가 휠체어에 앉은 채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조용히 입모양만 만들었어요. 사랑해, 민준아.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고인을 호송하시오. 교도관들이 순자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순자는 떠나는 순간까지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도 일어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죠. 법정 밖 복도에서 지영은 벽에 기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7년. 고작 7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23년은 뭐가 되는 거야? 민준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영과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만족하세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서 만족하시냐고요. 만족이라고? 지영이 비웃었습니다. 7년밖에 안 받았는데 무슨 만족이야. 7년이요? 7년이면 짧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환자예요. 감옥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내 아들만 돌아오면 돼. 돌아오라고요? 민준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전 이미 망가졌는데요. 돌아갈 곳도 없는데요. 여기가 내 자리야. 내 옆이 내 자리라고. 지영이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이준이야. 전 강민준이에요. 민준이 지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23년 동안 강민준으로 살았어요. 이제 와서 준이가 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 이게 강요야?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내 아들을 되찾으려는 거야. 내 권리를 찾는 거라고. 권리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전 뭐예요? 여단장님의 소유물이에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도 알아. 하지만 뭐예요? 여단장님의 고통만 중요해요? 제 고통은요? 민준의 절규에 지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아파요. 저도 무너지고 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양쪽 엄마 사이에서 찢어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누굴 선택해도 죄책감에 죽을 것 같은데요. 민준아.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단지 내 아들을, 저를 사랑한다면요. 민준이 외쳤습니다. 제발 저 좀 내버려둬요. 저 좀 숨쉬게 해줘요. 민준은 복도를 뛰어나갔습니다. 지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어요. 준이야, 내 아들아. 그날 밤 민준은 훈련소 막사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별을 바라봤어요. 나는 누구지? 정말 누구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문자였어요. 박순자 수감자가 면회를 요청합니다. 민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가겠습니다. 사흘 후 민준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더욱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니, 민준아, 정말 왔구나. 두 사람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순자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엄마를 용서해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진짜 엄마한테 갈 기회를 빼앗았지. 어머니, 이제 가렴. 한지영 여단장한테로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내 진짜 엄마야. 너를 낳아주신 분이고.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7년 후에 나가면 그때 한 번만 보러 와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 민준이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순자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어요. 사랑한다, 민준아. 엄마의 마지막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순자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행복해라, 민준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순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교도소를 나온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결심이 선 얼굴이었어요. 이제 진짜 엄마를 만나야 해.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단장님. 저예요, 민준이요. 전화 너머로 지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여단장님. 아니. 민준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지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아들아. 언제든지.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지영을 엄마라고 불렀던 것이죠. 7년 후, 28살의 이준희는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교도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순자의 출소일이었어요. 긴장되시죠? 옆에서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도 정장 차림이었어요. 네, 엄마. 준이가 지영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었죠. 내가 같이 와도 괜찮았을까? 지영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꼭 필요해요. 준이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난 7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준이는 제대 후 이준희로 개명했어요. 지영과 함께 살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수없이 다퉜고 울고 화해했죠.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준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7년이 흘렀고 이제 두 사람은 진짜 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나왔어요. 7년의 세월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겨우 60대인데 80대처럼 보였죠. 어머니. 준이가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준이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민준아. 아니, 준이야.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이가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건강하세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순자가 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네. 그때 순자의 시선이 멀리 서 있는 지영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굳어졌어요. 저분은 엄마예요. 한지영 엄마. 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두 분을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난 그분을 볼 면목이. 어머니, 괜찮아요. 준이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정리할 때가 됐어요. 준이는 순자의 손을 잡고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영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두 여자가 7년 만에 마주 섰습니다. 한쪽은 아들을 낳은 엄마, 다른 한쪽은 아들을 키운 엄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의 아들을 훔쳐서, 당신의 인생을 망쳐서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순자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당신 남편까지 제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동안 준비했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박순자 씨,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당신을 평생 용서 못할 줄 알았어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으니까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지영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순자를 일으켰습니다. 당신이 우리 준이를 잘 키워준 건 인정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7년 동안 준이랑 살면서 알았어요. 지영이 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란 건 당신 덕분이에요. 여단장님,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웠죠? 밥 굶기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일했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이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요. 지영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같이 우리 아들을 사랑해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이요? 무슨? 전 준이를 낳았어요. 당신은 준이를 키웠고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엄마예요. 준이한테는요. 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 누구 말이야? 지영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둘 다요.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준이가 두 여자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교도소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7년, 아니 23년 만에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준이는 두 엄마를 모시고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들 준이요. 준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찾아뵈어요. 지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데려왔어요. 23년 만에. 순자는 멀찍이 서 있었어요.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죠. 박순자 어머니도 오세요. 준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도 인사하세요. 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괜찮아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준이의 말에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순자가 묘비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아드님을 훔쳐서 용서해 주세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준이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다 끝났어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세 사람은 묘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여보, 우리 아들군 제대하고 의대 들어갔어요. 지영이 묘비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당신 닮아서 의사가 되고 싶대요.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다고. 엄마가 학비 걱정 말라고 하는데도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순자도 덧붙였습니다. 효자예요. 우리 준이가 아니라 우리 준이지.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준이는 두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아버지, 아들 행복해요.
준이가 묘비에 말했습니다. 두 분의 엄마가 계셔서요. 하나는 절 낳아주셨고 하나는 절 키워주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이제 알아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요. 지영과 순자가 동시에 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리고 어머니. 준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두 분 다요.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묘 위로 벚꽃잎이 떨어졌어요. 봄이 왔습니다. 23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이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영의 집 식탁에서였어요. 순자 씨, 이거 드세요. 지영이 반찬을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단장님. 여단장은 무슨, 지영이라고 불러요. 그건 제가 어떻게, 우리 같은 아들 공유하는 사이잖아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지영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준이 잘 키워줘서요. 23년 동안 제목까지 사랑해줘서요. 준이는 두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듯 했죠. 이준이는 더 이상 강민준도 버려진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두 엄마의 사랑을 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